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오늘은 아덱스본 권명희 대표와 가제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뉴질랜드에서 아덱스 인슈런스라는 그 보험 브로킹 회사 대표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권명희입니다. 오늘 설명하실 보험이 가제 도구 보험인데요. 콘텐츠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아이템들은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콘텐츠 보험 하면은 하우스 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아이템들이 전부이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시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아이템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의복, 신발, 또 전자기기요. 비디오, 오디오, 레코드, 디스크 이런 것들이요. 책과 잡지 같은 것. 그다음에 내 스포츠 용품,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용품들, 스포츠 용품들요. 캠핑 기어나 피싱 기어.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다 그러면 다이빙 기어. 또 자전거나 혹은 전동 자전거. 또 요새 드론을 갖고 계신 고객들도 많거든요. 네. 드론. 물론 랩탑이나 컴퓨터, 태블릿, 모바일폰, 스마트폰 다 포함이 되고요. 그와 비슷한 그 전기 장치 있죠. 헤드폰이라든지 MP3 그런 것들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 집안에 있는 재산들 다 네. 포함이 되죠. 내가 쓰는 게라지에 있는 툴이라든지 우산, 하다못해 우산까지도요. 네. 물론 기금속 같은 거는 다 포함이 되겠죠. 네, 다 포함돼요. 하지만 내 게라지에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콘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까지만. 네. 네.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비싼 찻잔이라든가 이런 건데 다 포함이 되겠죠. 네,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아이템은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는 아이템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집에 잠깐 머무는 한국에서 오신 우리 친척이 있어요. 근데 친척이 와 있을 동안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자의 패밀리랑 또 게스트의 콘텐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 예. 네네. 하여튼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네네.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석 같은 경우에 보석은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보험을 들 때 저희가 보석이 있으면 꼭 감정을 하셔서 그대로 감정가대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 그대로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에 보석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도둑이 맞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석들 다 네. 훔쳐갔어요. 초기에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감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보석의 50% 정도밖에 못 받고요. 네. 그리고 그 50%가 어떤 한도에게 들어가냐면 3,000불 이내. 그래서 반드시 감정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3,000불까지 해서 보석은 모두 합해서 10,000불 이상 커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보험을 들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소유가 바로 이런 아이템이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석 같은 경우에 보석이 많은 분들은 제가 다 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고객이 있었냐면 굉장히 그분한테는 굉장히 값이 나가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나만의 수집품이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일 수도 있고 도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직업상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요. 그런 것들은 사실 감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네. 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사진을 쭉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 콘텐츠 리스트를 적게 했어요. 보험회사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 리스트 적는 거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 대신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내 소유였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 아니면 그 물건의 브로셔라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네네. 최근에 이제 어떤 고객이 아들한테 받은 골프채를 분실하셨어요. 그랬을 때 보험회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도 없죠. 또 골프 치러 나가시면 골프채 들고 사진 안 찍잖아요. 네.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오랫동안 보험을 들었던 고객일 경우에는 그런 프루프가 없다 그래도 그 고객의 말을 믿고 일본 어딘가에서 샀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 정도 주고 샀다라는 것만으로도 100% 그냥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밸류 그대로 커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 네. 만약에 분실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증명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굉장히 클레임이 억셉트 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게스트라는 분들이 되게 우리 집에서 재울 정도면 가까운 분이세요. 그렇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갈 때는 귀금속 안 가져오시는 게 좋거나 네. 반드시 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손 씻다가 반지를 빼놓는 경우 하수구로 내려갔다. 그거는 바로 파이프를 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고객 중에는 이제 그런 그 클레임이 걸린 적이 없었는데 게스트로 오신 분이 시계를 잃어버렸다라고 나중에 얘기한다 그러면 네. 서로 잘 얘기해서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도둑이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놓고 왔거나 다른 데서 떨어뜨린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될 수 있으면 귀금속 안 네. 가져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면은 다 세이프 엔벨롭이 있어요. 네. 그 A4보다 조금 큰 A4 사이즈의 세이프 엔벨롭이 있는데 그 만일 세이프 엔벨롭이 은행이 불이 나서 손상당했을 경우에 $10,000까지 커버해 주거든요. 네. 또 약간 큰 세이프는 더 높게 커버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늘 착용하지 않는 귀금속은 그 안에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네. 필요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파티 아니면 생일 파티에 그걸 끼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서 쓰고 다시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런 비용은 아주 적게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집에 있는 그 현찰이 없었다. 어떻게 될까요? 현찰이 제일 문제인데요. 500불에서 1000불 이상은 안 해줘요. 아,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 현찰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꼭 프루프를 원하는데 네. 보통 이제 캐시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할 수가 없죠. 또 기프트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은행에서 인출해 놨다라는 그 인출서가 있으면 제일 좋죠. 아니면 내 뱅크 어카운트에서 내가 위드로를 한 그런 증거가 있거나. 그러더라도 그 전액을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금이 좀 많아졌어요. 현금이. 그럴 경우에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세이프 엔벨롭을 이용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1,000불까지밖에 안 해준다. 이 네네. 말씀이군요. 500에서 1,000불. 네, 보험회사마다. 예, 그리고 아이템 좀 전에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이템 밸류 그대로 다 커버를 해주나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그대로 다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석이나 모피 또 소장품, 그림 같은 소장품은 꼭 감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서가 없었을 때는 그 아이템의 리미트 한도 내에서 50%만 커버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요새는 비디오 캠코더 이런 거요. 3,000불이 전부 커버해주는 금액이고요. 또 내가 스포츠용품으로 카약이라든지 카누 이런 게 있어요. 스키보드, 네. 윈드 서퍼 이런 거 3,000불까지 커버됩니다. 또 이제 시계나 주얼러리는 한 아이템당 3,000불에서 토탈 10,000불 이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동전이나 또 우표 같은 거 수집을 한다. 동전하고 우표를 수집한다. 그거는 1,000불 이상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택보험처럼 이제 다 부분적으로 한도액이 다 있다는 얘기군요. 네. 또 이제 내가 보석 돌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또 한국 분들은 금덩이 같은 거, 금돼지 네. 이런 거요. 그건 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세이프 엔벨롭을 여러 개 나눠서 은행에다 넣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네. 도둑이 휴가 갔다 왔더니 20일 동안 휴가 갔다 왔더니 트럭을 게라지에다 대고 다 거의 다 실어갔어. 내 재산을. 그랬을 때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털 이불서부터 해가지고 TV 뭐 냉장고까지 다 실어갔어요. 네. 이웃집에서는 저 집에 이사 가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놔뒀죠. 알람을 울려도 금방 꺼지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택보험처럼 어코모데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보험회사가요. 네. 어코모데이션을 1년에 30,000불까지 또 한 달 5,000불까지 커버해줘요. 네. 네, 내 재산이 분실당한 거는 내 재산으로 인한 어코모데이션을 커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살 수가 없을 경우니까 이제 네. 그렇게 또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행을 가다가 네. 뭐 중간에 비행장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제 어떤 옵션에 들었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내가 움직이다가 내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데미지 입은 건 10,000불까지 커버해 줍니다. 네. 내가 보험은 콘텐츠 보험은 6만 불 들어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을 다 들고 나가서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그 아이템만큼 해주지 않고 10,000불. 10,000불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항상 분실일 경우에는 집 안에서 도둑이 들었건 바깥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infringement notice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네. 가재보험을 이제 한 5년 전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입한 금액도 물건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 신고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요. 네. 새로 이제 TV를 10,000불 주고 구입하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사시게 되면은 꼭 저한테 알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보험회사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00불짜리 TV를 샀는데 예전에 5,000불짜리 TV랑 비디오 이런 걸 다 없애서 내가 보험 든 썸인슈어들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럴 경우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템의 그 타입이라든지 메이크 모델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보청기를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데미지를 잘 입으세요. 잘 싸놨다가 그거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수영장이나 뭐 골프장에서 분실하기도 하고 보청기를 사시거나 그러면 반드시 저희한테 알리셔야 돼요. 네. 틀리도 마찬가지고. 네. 네. 예, 이제 집안의 가재 도구에 대한 것을 아이템마다 다 사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거실은 거실대로 찍고 방은 방대로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줘서 보험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템들 보험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돼지라든지 기념 골드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리지 않고는 그분이 그 소유주라는 거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보험을 들 때 반드시 그거는 브로커에게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산 물건들이 알리진 않았더라도 그것이 영수증 같은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이렇게 증명한다 그러면은? 네. 영수증을 갖고 있을 때 3,000불까지만 커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감정서까지 갖추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금액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서가 네네. 있으면은 그 금액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지 않고 감정서가 없으면은 그 한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 어코모데이션을 커버해 주는 것처럼 또 내가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굉장히 상해를 입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10,000불까지 커버해 줍니다. 네. 콘텐츠 보험에서요. 콘텐츠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에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것처럼 네. 또 홈 인슈런스에도 라이어빌리티 커버가 있는 것처럼 콘텐츠에도 라이어빌리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책임 보험을 이제 보험회사가 커버해 주는데 이런 거는 커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에 내가 피해를 가했어요. 우리 콘텐츠로 인해서 내가 잔디를 깎다가 내 롬모로 내가 잔디를 깎다가 옆집에 아주 귀중하게 키우는 플란트 아니면은 그 플란트 옆에 벽에다가 새로 아주 이쁘게 칠을 해가지고 그 옆집 주인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 네, 그럴 경우에 라이어빌리티로 2밀리언까지 커버가 됩니다. 또 이제 홈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홈 오피스인 경우에 홈 오피스 안에 있는 내 플란트가 있죠. 책상이라든지 뭐 컴퓨터 이런 거요. 15,000불까지 커버되거든요. 내 홈 오피스로 인한 책임. 이거 홈 오피스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피해를 줬을 경우에 15,000불까지 책임을 보험회사가 페이를 해주거든요. 홈 오피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덴티스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덴티스트가 늘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그 기구를 세척을 하겠죠.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하는 세척액이 굉장히 강한 걸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펫에 우연히 떨어졌는데 카펫이 변색이 됐다. 이랬을 때 카펫은 랜로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 보험에 들어있는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커버해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옷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것을 보험 들 때 옷을 뭐 다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옷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젖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옷을 뭐 증명할 수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증명이 굉장히 어렵죠. 이럴 경우에 일단 비싼 옷을 샀을 경우에는 영수증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가능하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로 사서 그 명세서를 갖고 있으면 좋죠. 예, 근데 그 네. 옷에도 뭐 전체 그 한도 금액이 있나요? 옷의 한도 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불 콘텐츠 보험을 들었어요. 네. 예전에 리스트를 적을 때 옷은 보통 500불만 적으세요. 내 아. 옷의 금액은 500불이다. 그건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그 컨텐츠별로 다 금액을 다 쭉 적게 돼 있는 모양이군요. 네, 옷이 얼마, 적었었어요. 옷이 얼마. 근데 요새는 그 리스트를 보험회사가 요청하지를 않고 저희도 고객들한테 요청을 안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게 옷보다는 다른 내 재산이 더 귀중하다고 여기셔요. 처음에 보험을 들 때 아예 내 옷은 6만 불 중에서 2만 불이 나는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옷이 많기 때문에 내 옷은 2만 불이다라고 보험회사에 아예 디스클로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도둑이 왔는데 보니까 옷이 너무 좋아서 옷을 거의 몽땅 가져갔다. 2만 불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옷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2만 불까지 이렇게 밸류를 매기는 고객도 또 드물고요. 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재 도구 보험, 컨텐츠 보험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절차가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전화하셔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집이 좀 시큐리티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여행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행을 얼마나 갔다 오시나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2달 반 갔다 오십니다. 갔다 온다고 얘기하시면 갔다 오신 뒤에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60일 이상 계속적으로 네. 집이 비어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억셉트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딱 25일 정도 갔다 오는데 불안해서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보험회사는 3가지를 요청을 해요. 우리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뭘 요청하느냐면 우편물을 3, 4일에 한 번씩 반드시 콜렉트할 것. 그러니까 우체통이 쌓여 있으면 그 집이 비었다는 걸 알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누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와서 슈퍼바이징을 해라.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창문과 문은 다 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콘텐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제 보험을 드시겠다 그러면 아까 홈 인슈런스처럼 제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그 전에 먼저 견적을 드려서 오케이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신청서에 이렇게 적을 때 얼마만큼의 그 보험금을 들어야 될지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게 이제 견적에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 견적은 누가 그걸 견적을 작성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 정도다.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잣대를 드리면 내 콘텐츠의 썸 인슈어드가 6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한 아이템당 3천 불까지는 반드시 받아요. 네. 보상을요. 그런데 6만 불 이하다. 5만 5천 불이다. 그러면 내가 분실하거나 잃어버린 아이템에 대해서 2천 불이 미니멈 리밋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앉으셔서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리스트를 보내드리기도 해요. 적다 보면 정말 그렇네요. 6만 네. 불이 넘네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미니멈 6만 불을 드시도록 권하고 또 콘텐츠도 홈 인슈런스처럼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 안에 도둑이 든 것만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 안에 도둑이 든 것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거울이 넘어져서 TV가 깨지는 그런 파손까지 커버를 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집 바깥에서 분실을 하거나 데미지 입었을 때도 커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은 그대로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네.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콘텐츠 보험의 기본 액세스는 250불인데 기본 액세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해드리고요. 네. 네. 옵션별로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등이 있습니다. 서민쇼드를 6만 불로 하시도록 권하죠. 예, 그럼 그 보험 서류에 우리가 채워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네, 보험 서류에 신청서에 이제 작성할 때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아시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네.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스타트 데이트. 그다음에 플렉시로 리플레이스먼트 할 건지 인뎀너티 카바로 할 건지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밸류로 할 건지에 대한 네. 것도 적으셔야 되고요. 이전에 도둑을 맞은 적이 있는지 그런 기록들도 같이 적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템들은 어떻게 적을까요? 아이템은 적지 않습니다. 아, 금액만 적고. 네, 전체 금액만 적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이 2만 불 이상 있다. 6만 불 중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노트를 붙여서 갑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사진을 쭉 찍어서 보내고요. 네네. 사진을 네. 저희 컴퓨터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 그분이 도둑을 당했거나 어떤 액시던트를 당했을 때 저희가 보험회사에 그 사진을 보내죠. 네. 네. 예, 지금까지 네, 컨텐츠 보험에 대한 예, 자세한 설명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덱스원 권명희 대표와 가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